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오늘 현재 HLB 마이너스 5.38%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증시들 급락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 증시 오늘도 역시나 우리 선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오늘 반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상승 양봉 흐름이 아니라 하락 마이너스 1.68%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이너스 2.2%가량 약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HRB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80% 가까운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우리 테마주들도 역시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증시가 적정 수준에서 그냥 계단식으로 조정 나오면 테마주들, 방어주들이 득달같이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테마주들도 약하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떻느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친 증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바로 미친 증시의 그 미자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자, 미국의 이런 미친 증시가 그러면 반등은 언제 나올까요? 결국은 미국이 반등이 나와야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또 유럽이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환호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유료방에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댈 곳은요 바로 실적입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보려면 가장 우리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죠? 실적이에요, 실적.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일시적으로 호재 소식들. 그 호재 소식들도 바로 뭡니까? 실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결국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주 소식, 뭐 공급, 뭐 또는 MOU 뭐 등등이 있는데 MOU 같은 경우는 그냥 체결 소식이니까 이거는 실적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 바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MOU 소식은 아주 단발성으로 효과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수주 소식들, 그쵸?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증권사라든가 또 해외 또 IB들이 리포트를 또 내는 경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오늘 밤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또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먼저 앞서서 진행을 했는데요. 피크는 4만 5초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이제는 관세 부분에서, 관세는 뭐 이거 계속 갈 겁니다. 트럼프는요 앞서서 일기 때도 그랬고요.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얘기들은 언제든지 지속해 왔어요.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잠시 투자자분들 이제는 좀 잊혀질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가 됐다는 거야. 그만큼 충격적이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이미 충격을 받아왔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관세 얘기 가지고 계속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 여파가 어때요? 좀 덜해지는 거죠. 그쵸? 처음보다 덜해지는 거야. 왜냐면 한 대, 두 대 우리가 맞아봤으니까, 두들겨 맞아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실제로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픕니다만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이 동반하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 극한 상황이죠. 이런 극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HL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미국 시장 좀 갔다 올게요.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국내 증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저점을 경신했죠.
그쵸? 직전 저점을 경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양봉 바닥인가요? 음봉 바닥인가요? 아직은 음봉 바닥이죠. 그쵸? 어제도 그랬잖아. 갭 상승했지만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은 좋지 않은 거예요. 양봉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양봉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 증시로 우리가 가보면 어떻겠느냐? 자, 미국은 어떻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양봉 바닥을 아직은 깨트리지 않고 있다. 네, 어제 상승이 다소 좀 아쉽지만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오늘 7시부터 개장된 나스닥 100 선물 지수 현재 마이너스 1.6%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봉 바닥을 만들었었던 4월 7일 저점을 일단은 경신하지 않고 있고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100 선물지수 양봉 전환을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일부터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5선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니까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오늘 HLB에게 일부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자분들 약간은 좀 겁먹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서제약에 대한 불신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항서제약에 대한 불신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고 해가지고요. 예, BMS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자, 이 동사가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이죠. 이 부분이 간암 1차 치료제가 앞서서 우리 유럽 시판 허가를 받았었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FDA 허가까지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경쟁 약물이니까 경쟁사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HLB 측에서 뭐 3년이고 4년이고 앞으로 점유율 50%까지 가져간다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부분들이 BMS사와 함께 어쨌든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되면 이거 50% 점유율 차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허가도 일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허가 받을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먼저 허가 받을까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는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HLB 측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쉬쉬해야지. 이거 부각을 자꾸 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힘들게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그 취약한 투자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못 버티고 손덜매 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예, 누가요? 바로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고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적절하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물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HLB가 항소제약과 어쨌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메이드하면서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BMS사가 이렇게 지금의 FDA 허가 일정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다소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FDA에서 실제로 허가 여부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4월 21일 또는 5월 다음 달로 일단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정은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주가가 HLB가 이렇게 급락을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급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HLB 자체적으로가 승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불허가 나면, 그러니까 BMS까지도 불허가 나면 그러면 HLB가 급등을 하느냐,
왜냐면 경쟁사로 볼 수 있으니까 급등을 할 것이냐, 요것도 역시나 투자자분들 기대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역시나 우리가 나중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것도 기대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당장으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껏 두들겨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 약물 때문에 한껏 두들겨 맞고, 네. 또 HLB가 계속적으로 급락해서 내려갔다면, 만약에 불허 결정이 나면 HLB는 급등 나가야 됩니다. 네, 상한가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HLB 증시는 그러니까 HLB 주가는 지금의 이런 어떤 승인 과정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고, 또 불허 결정 받았고, 또 3차라는 이런 승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글로벌 증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HLB는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티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옵티버와 관련된 부분들 실제로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도 분명히 중요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 급등이냐 급락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HLB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승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신청과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유료 회원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가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떨어지니까 이거 정말 큰일 아니야? 다 털고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장에서 떠나야 될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항상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항상 또 급반등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3월과 4일 20%가 넘는 급락이 나오세요. 선물지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바로 실적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관세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미국 증시 또 우리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은 여진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는 새로운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적 발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업종에 대한 어떤 동반 급락이 이제는 전업종에 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동반에서 강세가 나올 때 실질적으로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강세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우리 HLB 주주분들은요, HLB가 주도하에 그 반등을 이끌어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지수가 1%, 2% 또는 3%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는데 HLB가 주도하에 움직이지 않는다. 자,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 기술적 반등 여기 69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워낙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HLB가 주도하에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내려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힌트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업종별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내에서 알테오젠이 주도하는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주도하는지, 요거 HLB 주주분들은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서 답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예상하는 것은 동반 강세죠. 동반 급락했으니까 동반 강세가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HLB도 반등이 잘 나온다. 뭐 또 2차 전지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도 또는 뭐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다 같이 반등이 잘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수가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동반 강세 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 이것은 왜냐면 앞서 우리 국내 증시 반등 나올 때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차별화 장세를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얘기할 때가 또 온 거예요. 앞서 우리 자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작년에 그랬거든요. 예. 이맘때 그랬습니다. 이맘때 계속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이맘때.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선 차별화 장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되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거기서 무슨 얘기냐? 지수는 박스치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박스보다 더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좋지 않은 종목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고 또는 횡보하고 지수처럼 횡보하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주도주가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주도주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HLB가 그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님들이 대응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주가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 또는 이렇게 HLB가 막 급락할 때, 다른 종목들 막 급락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얘가 그러면 주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일정 부분 주가는 다 회복하니까 그만큼의 손실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가 지수는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갈아타기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차별화 장세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절대 잡주들 건드지 말라는 겁니다. 잡주는요, 실적 시즌도 그렇고 이런 뭐 주총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소식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시총 상위 주식들 또는 대형주 중심으로는 호재 소식들이 줄곧 나오거나 또는 일부 해외 기업들과 MOU를 맺는다거나 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HLB는 어떻게 하면 좋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HLB는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신규로 발생됐어요. 매도 신호가 신규로 발생됐는데 오늘 투자자분들에게는 대응 의견을 드리지 않았어요. 대응 의견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계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프로그램 매수로 잘 받쳐줬다는 점을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미국 증시가 지금 여차하면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실적발 호조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역시나 기대감으로 급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 조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해서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HLB가 여기와 같이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는, 크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HLB가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직전 저점 영역에서 또 버틸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작은 박스권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 시기를 잘 지나면 또다시 HLB도 역시나 재승인 신청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HLB 급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